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61억 4,965만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기준 61억 8,694만 원보다 3억 7,292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 총액은 1,100억 964만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기준 1,157억 687만 원보다 56억 9,7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7억 6,180만 원, 새들군산 신동진 통합 공동 브랜드 사업에 1억 7,500만 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에 11억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 정책과는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0억 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 통합 마케팅 수주 지원에 2억 1,867만 원, 군산 수제맥주 습설 운영에 4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민상담소 거점 지역 맞춤형 특화작목 육성에 1억 3,062만 원을, 농업인 평생교육 국가센터 운영에 1억 1,726만 원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에 2억 9,6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부과는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에 10억 3,200만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4억 7,500만 원,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에 6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정책과는 동물 등록 활성화 사업에 2,1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에 11억 8,800만 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10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6년도 주요 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정책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정책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정책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 정책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정책담당관 김한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 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3억 6천만 원보다 1,400만 원 감액한 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대응 행정업무 추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확보 논리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를 위해 행사 운영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할구역 현안 관련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협력 사업인 새만금 군산 팸투어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 정책 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김경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이거 지금 관할구역 대응 행정업무 추진 있잖아요. 예, 크던 작던 400만 원 절감됐죠. 삭감됐죠. 400만 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무관리비가 대응하는 업무 아니에요? 예, 주로 이제 경상경비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러죠? 예, 예. 이 의지가 왜 이렇게 우리 시가 없어요? 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뭐 전반적으로 각 부서들이 다 조금씩 사무관리비는 조금씩 삭감됐는데요. 크게 삭감된 부분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거예요. 예. 사무관리비도 예, 예, 나름이 있거든. 예, 예. 이 사무관리는 진짜 사무만 하는가? 여기는 대의적인 걸 행사 추진하는데 그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일개 의원도 하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다 알면서 사무관리비는 일괄 몇 프로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잘못자니까. 저희가 더욱 아끼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고 저 비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예. 협의했어요? 아직 뭐 좀 시간이 있어서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 예. 2월 달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서 금년 안에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추진해서 1억의 시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예, 예. 이것은 새만금 관할구역 현안 관련 대회 홍보 이런 건가요? 예, 지금 안으로 이제 광고를 좀 기아 야구장에 광고 계획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을 광고하는 겁니까? 그 참고 자료 보시면은 예시가 돼 있는데요. 그 뭐 문구가 많이 광고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논의 과정에 이런 광고도 있다고 저희가 이제 파악이 돼서 그 전국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광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뭘 알린다는 거죠? 새만금 신항은 군산 거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예예. 근데 이 내용이 어디 이 광고판에 어떻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외야 광고 있잖아요. 야구장 보면은 예. 거기에 이제 좌 왼쪽이나 오른쪽 그런 쪽에 광고판을 그렇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겁니까? 예. 새만금은 군산 거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 거다예요. 새만금은 군산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인지. 아직 정확한 광고 문안까지는 저희가 확정 짓지는 않았고요. 예. 이제 문 글자 수가 많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 논의 과정을 좀 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만금의 관할권이 군산 거라는 것을 전 국민한테 알려서 예. 어떤 여론 확산과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광고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뜻인가요? 예, 뭐 직접적인 저희가 다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쫓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광고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알리려고 지금 하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 정책 담당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박진용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예산 1억 5,621만 4천 원보다 1,187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4,434만 원입니다. 예산안 129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648만 원, 국내여비 1,7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청년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행정 구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840만 원, 기타 보상금 200만 원, 포상금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 추진 공약 사업인 맑은 군산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다음은 안전시공과 예산 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한 현장 중심 원가 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 담당관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앞서 네, 예산과장 출석 요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담당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대응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인구 대응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대응 담당관 이용주입니다. 예,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대응 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총 48억 8,3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43억 800만 원 대비 5억 7,500만 원, 약 1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청년 자립과 정착과 자립 지원, 외국
인구인과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주 기반 마련이라는 인구정책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시민참여단 운영, 인구정책 교육 추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094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인구의 날 시민토론회,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미혼 남녀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 4천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가사 부담이 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형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에 3억 6천만 원 편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결혼을 결심한 청년 부부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지원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전북자치도 2026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미편성됨에 따라 도시 연계사업 구조상 부득이하게 우리 시 예산에도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실제 수요가 매우 높고 정책적 필요성 또한 분명한 사업인 만큼 26년도 전북도 추경 편성 시 우리 시도 즉시 연계 편성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금 근로자 중심 출산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 농업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에 3,150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944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청년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 2,400만 원, 취업 준비 청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지원 사업에 500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업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15억 5,660만 원, 청년 함께 2배 적금 지원 사업에 4억 3,200만 원,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활력 수당 8억 7천만 원을 각각 개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4,310만 원, 청년 및 청년 창업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9억 9,500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회 운영 등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30만 원,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운영비로 5,030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외국인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장기 비자 전환 지원 사업에 33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으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1,520만 원, 재외동포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국비 포함 4,500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 대응 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경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이나 저나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예. 인구가 늘어야 국가가 유지가 되잖아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지역 소멸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인구 대응 담당관에서 이 정도 사업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지는 않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예,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외국인 특별 지역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베트남촌, 네. 예를 들면 중국촌, 우리가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서 중국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시설들을 만들게 되면 이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촌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거주를 시키고 본인은 좀 약간 우리 이제 주말부부 하듯이 타 지역에 있더라도 그쪽의 어떤 문화에 그쪽 사람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지역이 만들어지면 대부분 그쪽에 하나의 마을이 되면서 외국인 마을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촌이 하나 생길 때마다
촌이 하나 생길 때마다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요. 그리고 거기를 또 보기 위해서 각지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또 이 사람들은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막 관광버스 불러갖고 거기로 와. 뭐 광원대에서 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한인타운 가듯이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시에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뭐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게 4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300 몇십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와 있는 게 베트남, 네팔, 뭐 방글라데시아, 뭐 그 동남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구를 늘리는 길이지 다른 방법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50도 외국인 주민 한마당 축제를 뭐 7,500만 원 들여갖고 한다고 750만 원 들여준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냥 위로 차원인 거지 그렇게 특별하게 인구가 늘지는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군산시는 좀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구 대응 우리는 담당관이 있으니까 그런 외국인 마을을 만들자. 예를 들면 옥산을 베트남 마을, 뭐 나포를 예를 들면 뭐 저기 무슨 뭐 인도 마을 하면 우리 빈집들도 많잖아요 시골에 그러잖아요. 그런 곳들을 주거 환경을 만들고 집단화를 시키면 굉장히 그 이슈화가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또 사실은 외국인이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산업 우리는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데 산업인력. 그 다음에 우리 어촌에 가면 우리 저기 섬에 가면요 외국 온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안 보여. 외국인들만 왔다 갔다 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촌계 사무실이나 가야 한국 사람이지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화를 좀 해서 우리가 농업 분야, 수산 분야, 산업 분야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여러 개의 빌리지를 만들면 그게 인구 유입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군산시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의원님 그 저희 과에서도 저기 그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나 이런 좀 우수 지자체들 그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이 잘 형성된 지역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벤치마킹하고 관련 조사를 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인력들이 부족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농촌 인력들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 계절 근로자들 데려다가 저기 지원해주고 숙소 제공하고 하잖아요. 군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집이 많아요. 3,600세대, 3,700세대 가까운 빈집을 갖고 있는 도시가 군산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인력은 부족하고 빈집은 남아돌아. 그러면 우리가 A, B, C, D, C, D 등급은 철거를 해서 내겠지만 A, B 등급은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어차피 빈집인데 그러면 그 소유주와 양해를 통해서 그런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특정 어떤 면들을 우리가 인구가 제일 적은 면이 나포면이잖아요. 예를 들면 나포면에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빌리지를 만들면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대응 대책에서 예,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저 올해 1년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1년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년도랑 이렇게 그 분석해봤을 때 지금 뭐가 달라진 거 있어요? 저희가 24년도 인구 대응 담당관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어떤 인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전략을 좀 꼼꼼히 좀 수립했던 것 같고요. 인구가 늘어나요? 예? 어떤 것 하니까 인구가 제일 잘 늘어나던가요? 어떤 정책 이렇게 쭉 해봤는데 예. 이 중에서 예산이 어느 정책에 의해서 좀 낮더라.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별도로 더 예, 세운 의원님 거 그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저희가 24년, 23년 그
그 감소 폭이 거의 2,000대 이상 가다가 저희가 지금 2,000 이하로 좀 줄긴 했거든요. 그런 효과들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각종 청년 지원 정책들, 또 주거 지원 정책들, 뭐 우리 전세자금 이자 지원이랄지 임대주택, 실업부부 임대주택 이자 지원, 이런 구조적인 주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하면서 좀 인구가 조금 다소 보합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다 예산 좀 많이 예. 세웠어요? 주택 쪽, 주거 쪽하고 이게 그쪽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세워야 있습니다. 되겠다. 예. 근데 좀 세운 거 체크 한번 해봤어요? 지금 그 주거 쪽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전세자금 이자 대출 지원 사업하고 신규로 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금 사회보장 협의 신설 협의를 다 통과했고요. 이제 지금 조례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거. 예,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 예, 빠져나가는 부분. 그 원인 분석은 해가지고 거기에 대체 세우라고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저희가 대응 인구 총괄 부서로서 방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해요? 일자리 부서라 있지, 특히 이제 일자리 같은 거 아까 대응한 거에 대해서 좀 줘보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해도 교육 부분에서 우리 지금 학교 예. 아주 안 좋거든요. 학생들 저희가 문제가 제일 많아요. 분산이 삼치했어요. 네. 계세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가 빠져나가요. 네. 말이 어린아이 아이 키기 좋은 도시요? 맞아요? 아이 키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그런 데에 대책을 세워서 그런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돼요. 이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고 인구 대책 안 돼요. 네.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 거기에는 교육이랄지 일자리랄지. 이쪽에는 예산이 전혀 지금 예산 발굴을 할 줄 아셔요. 새로운 인구 대응 정책에서는 부기가요. 매년 새로운 부기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부기 안 나왔잖아요. 저희 자체적인 신규 사업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하고 그런 데 지원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싸우고 못하고 학교가 하도 공부하는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쪽에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보호관찰소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이 하나를 잘 길러냈을 때 그 주변에서 독버섯처럼 안 생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예산은 세워야 돼요. 이게 예산이 지금 잘못 세워졌어요. 엉뚱한 데다 세우는 게 많아요. 그 지금 관련 교육 파트 부서랑 아까 일자리 파트 지금 그게 부서에서 없기 때문에 그 부서가 쭉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 세워가지고 예. 가든지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여기에서 애들 가르쳐야겠다 그러고 부모들이 같이 있게끔 해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라고. 예.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관련 부서들 지금 TF도 다 구성이 돼 있고 하니까요. 예. 그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각 파트별로 일자리, 주거, 또 교육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자리 이거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일자리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여튼 교육 부분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촘촘히 저희가 좀 중요 사업들 좀 발굴을 해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드는데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로만 아이 키기 좋은 도시 누가 이거 학부모들 물어봐봐요. 떠나지. 실질적으로 그 예. 문구가 있으면 그대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예산세에 그게 안 들어있어요. 발굴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그 발굴한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어라고 이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걸 발굴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경이 예산 예, 반영해요. 예. 예. 그게 없어서 안타까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32쪽에 전북 청년부부 스메드 지원이 아, 예, 예. 우리 행복위에서는 전혀 없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예, 말씀하시니 지금 저기 우리 상임위 쪽에서 할 때는 문제 없이 갔는데 도에서 네. 예산결산위원회 하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예, 도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네, 결국 그러면 이거 매칭 구조다 보니까 네, 매칭이 안 되면 예. 저희도 세울 수 없고 예, 그래서 저희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도랑 연계해서 이게 사부 14개 시군이 전부 다 도비 매칭인가요? 다 세워져서 군산만 세워졌어요? 이게 조금 내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결혼 축하금 쪽으로 해서 김제랑 몇 개 군단위 시하고 군단위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관련 도의원들이 예산이 빠진 도의원들은 좀 비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선입이 좀 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럼 내년 추경에도 세울지 안 세울지 잘 예, 근데 일단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 네, 도비 박경태 삭감, 의원님 예, 질의해 도비 삭감 돼도 자체 시비로만 진행 사업하시면 되지 않아요? 아, 그 도비 부분 비율이 뭐 많지는 않구만요. 그리고 예, 추경 때 도비는 추경 때 그렇게 도비가 많지는 받아가지고 않습니다. 추가 지원하면 되잖아요. 예. 어차피 지금 150상이 추경 때까지 다 결혼 안 할 거니까 예. 그잖아요. 지금 의원님 생각처럼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산 매칭 구조상 네. 그게 지금 약간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오늘 알려줘야 돼요. 예, 오늘 바로 알려줘야 또 삭감을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예. 이게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체 사업으로 매칭 사업이었다가 11호만 진행을 하려고 하면 무슨 동이요? 시의회 저희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한 부분. 무슨 동이요? 그 동이 명이 이 뭐예요? 사업에 대한 매칭 없이 11호만 하는 사업에 자, 그 예산 동인 거잖아요. 예산 동이. 이제 상임위를 또 거쳐야 되는데. 자, 연만한 회의 진행을 네, 잠시 예, 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속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 대응 담당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보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디지털 정보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정보 담당관 유미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디지털 정보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정보 담당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 연구 용역비 6천만 원,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 관리 연구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기반 24시간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 신규 탑재, 관광 자원과 다양한 테마를 반영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군산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전산 개발비 7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윈도우 10 보안 지원 종료에 따른 행정 전산 장비 교체비로 11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노후 및 기술 지원 종료로 노후 침입 차단 시스템 교체비 4,900만 원, 안정적인 행정망 공급을 위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3,700만 원, 재난 종합 상황실 등 주요 부서에 설치된 노후 층간 부하 분산 스위치 교체비 1억 3,200만 원, 관내 공공 와이파이의 체계적 관리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통합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이용료 7,200만 원,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행정 업무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 기반 전산 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 관리비 1억 300만 원, 지방행정 공통 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800만 원, 운나라 및 문서 유통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 시스템 전환 인프라 구축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MS 오피스, 한글 등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 2억 400만 원,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정보통신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유지 관리비로 4억 7,400만 원, 읍면동 사업소, 통합행정통신망, 회선 사용료 등 통신요금 5억 원,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시민 정보교육 강사 수당 5,4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배움터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회선 유지 관리비로 3천만 원, 공공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2억 1천만 원, 연안 여객선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1,200만 원, 투넘버 등 행정전화 부가 서비스 사용료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우리시 간 구축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 부담금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및 인사 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읍면동 사업소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단가계약 1,600만 원, 본청 노후 네트워크 케이블 정비공사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정보자산 보호와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위해 서버 보안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 교체비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 시스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보안 역량 강화 사업 위탁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정보 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경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회가 지금 7억 1,200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억 7,900, UI UX 개발비가 9천, 솔루션 구입비가 2억 7,700. 이게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저기를 하시죠? 저희가 지금 2019년에 개편하고 지금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개편의 주요 요지는 시민들이 정보를 항상 홈페이지 와서 찾아가는데 저희가 우리 일반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처럼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제공하기 위한 그 AI 챗봇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게 현재 그쪽 챗봇 기능 같은 경우에 매년 금액이 단가가 너무 올라 버려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거 계약을 생각을 했을 때는 5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액 때문에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지금 저희가 그걸 미루다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3년 내지 5년 정도 좀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아무튼 잘하셨고요. 네,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색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네.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가끔 한 번씩 들어가니까 잘 낯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 이용하면 좀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사용자 위주로 편리함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 그 기관의 편리함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좀 이번에 그 어차피 개편을 하시는 거 네, 좀 감사합니다.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와이파이 구축 그 사업 회선료 해가지고 네. 버스하고 관광지에서 2억 1천, 연안여객선이 1,200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예. 어쨌거나 본원이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뭐 일반 뭐 웬만한 사람들은 뭐 데이터 무제한도 뭐 가지고 있고 뭐 기가가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가지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좀 젊은 친구들이나 적은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좀
공공 와이파이를 많이 쓰려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을 무료를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취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중국 애들이 여기 군산을 오니까 그 무료 와이파이가 아니면 데이터가 없어요. 아예 걔들은. 네, 맞습니다. 호텔 가서 쓰거나 어디 와이파이 터지나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관광객 뭐 몇만을 유치하자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군산시의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발맞춰서 이런 것은 특별히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요 관광지들은 무조건 와이파이가 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앞으로도 관광지나 이게 다중 집합 그런 공간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회선 사용료가 좀 워낙 많다 보니 사실 공공 운영비가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발언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자, 어찌됐거나 우리 과장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의 요지 잘 네. 파악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광지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은 뭐 명도에서 뭐 말도, 방축도 뭐 이런 것 구간들 대한민국 뭐 10선에 들어가고 하잖아요. 네. 그럼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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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네, 네. 우리가 뭐 1년에 뭐 2, 3억 나가는 게 큰 돈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군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네. 그 또 이미지가 좋아짐으로 해서 우리의 또 지역 경제에 자기들이 또 돈을 쓰게 되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나 여러 시설들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리스트업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할 때는 업무 보고 할 때나 이럴 때는 여기는 꼭 설치해야 되니까 뭐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그게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주어진 걸로만 해요. 근데 지금 보면 항상 거의 비슷해요. 하던 것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새로운 관광객들은 새로운 곳에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점차적으로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의원님 지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정보 보안 역량 강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계속적 위탁 사업비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에 처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올해 두 번째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쿠팡 사태 같은 것도 있다시피 저희가 관공서 하나가 뚫리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뚫리거든요. 근데 이런 걸 대비를 해서 해킹 훈련도 올해 저희가 지금 4번 실시를 했고 디도스나 이런 훈련들도 저희가 11월 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저희 혼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탁 이게 지자체 분담금이잖아요, 이게. 분담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분담금인가요? 이게 작년 대비 예산 증액 사유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고. 아무튼 이게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군산 시만 받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그렇습니다. 보조 자료에 지자체 분담금으로 써져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네. 작년 대비 1,600만 원이나 증액 사유가 있어요? 전국으로요 등급을 나눠서 지금 금액을 산정을 했고 예.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해킹 메일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안 취약점 진단이나 모의 훈련들이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개를 선정을 하면 금액이 적고 10개를 선정을 하면 좀 많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작년보다 저희가 조금 많이 올려가지고 좀 더 왜 증액됐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진단했던 항목들이 적었는데 좀 많이 늘린 겁니다. 이번에 뭐 카드사랑 뭐 쿠팡이랑 이런 사태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상시 훈련을 해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하려고 추가로 좀
금액을 아, 이게 늘렸습니다. 보안 관련된 진단 항목을 예, 늘렸어요. 올해 대비 내년은 좀 더 늘리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 정보 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성경모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3쪽입니다. 2026년도 의회 사무국 본 예산은 2025년도 본 예산 대비 277만 원 감액한 34억 1,0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관련 소송비용 지원 1천만 원, 직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1천만 원,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비 3,355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구독료 1,5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4쪽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의정활동 보조비 4억 1,400만 원, 월정수당 6억 6,311만 3천 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 1억 8천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의환경 개선 등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7,100만 원, 각종 의정활동 및 선진지 비교 시찰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4,494만 원, 의원 역량개발 공공위탁 자체교육비 1,150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교육비 2,0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5쪽입니다. 국가행사 및 국제회의 등 의정활동 지원, 의원 수행 국외 업무 여비 6,205만 원, 상임 및 방송실 확장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상임 및 유튜브 방송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600만 원, 국가 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 공식 행사 참석 등 지방 의원 국외 출장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1억 913만 5천 원, 국제 교류 도시 간 교류 사업 추진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6쪽입니다. 홍보계 육아휴직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83만 1천 원, 의정활동 홍보책자 제작 및 의회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930만 원, 의회 홍보 광고료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역 위탁 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7쪽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속 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 포상금 800만 원,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성과상여금 보수 1억 원, 의회 업무 보조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4억 2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소한 건데 우리 집행부하고 심사 기준을 같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보조 자료 15페이지인데 10대 개원에 따른 물품 등 구입에 대한 세부 내역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명패 금액이 조달 기준인 거예요? 조달 기준은 아닙니다. 이 금액을 현재- 이렇게 높게 잡으신 거죠? 이 명패 하나 20만 원씩 잡으신 것 같은데 100개가 넘어요. 지금 그 명패 제작은 10대
의원 10대 의회 개원 그 준비 그러니까 명부입니다. 단가가 맞냐는 거예요. 단가가. 이 명패 이거 하나 20만 원씩이에요? 단가는 이제 그 구대 개원할 때 그때 그 구매했던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일정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는 잡았습니다. 이거 하나 20만 원 샀어요? 9대 때? 하나당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때. 이거 하나에? 예. 어디서 샀는데요? 일단 이게 지금 서울에서 제작을 해오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지역에는 이 명패를 이 기존 이 명패를 그 제작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에다 연락을 하면 의뢰를 하면 그 지역 업체에서는 이제 제가 서울 지금 의뢰를 잠깐 해서, 핸드폰 예. 검색 이거 어차피 조달 계약 아닐 거 아닙니까? 조달 계약은 아니죠. 핸드폰으로 검색 잠깐 해봤는데 이거 하나에 4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도 이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예, 질의를 안 하면 의회는 이렇게 항상 예산 편성을 하는구나라고 집행부가 생각을 할까 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속기에 네, 남기고 네. 제가 한두 개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100개가 넘어요. 명태가 굉장히 많이 소비됩니다. 예. 그 단가를 이렇게 어떻게 편성을 하시냐 이거죠. 근거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왜 조달 계약을 한다고 하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단가가 있을 거니까 네, 네, 거기에 근거해서 뭐 하셨다고 하면 제가 이의를 달진 않겠지만 업체 견적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20만 원이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인 그 실거래가나 그런 계약 저기는 아니면 예. 다른 사유가 있는 거예요. 정해하고 얘기해야 될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네. 우리 그 시중 단가로 다시 한번 계산하셔가지고 예, 예. 그 금액을 저기 내일 개수용 전까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의사국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지요. 예,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거 부서입니다. 다른 의원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뭐 의견 취합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저만 빼고 의견 취합하셨는지. 네, 특별히 그런 절차는 없었고요. 예. 통상적으로 의회 이제 예산이라는 게 특별히 의원들이 필요한 거 또는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 회의할 때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뭐 자산 물품 취득비나 그런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작년부터 얘기한 건데 위원회실에다가 PT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본회의장에 갑자기 그거는 제가 운영위원장 2년 전, 3년 전부터 했던 얘기를 그때 당시는 뭐 어떠 이러저러한 핑계로 안 하다가 갑자기 이게 해주더라고요. 본회의장에 모니터. 뭐 사진이 안 나온다, 뭐가 안 나온다. 아무튼 좋습니다. 해줘서 지금이라도 해줘서 고마운데 여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근데 왜 의원들한테 안 물어보고 그렇게 예산을 짜시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다른 조직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보조자료 12페이지. 부속실 및 민원 접견실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건 세 군데를 의미하는 겁니까? 의장실,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그리고 이제 그 민원 접견실 민원 접견실. 예.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50만 원씩. 일단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 등에 각각 50만 원씩 12개월로 적용한 건가요? 아니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를 통틀어서 50만 원씩 12개월 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지금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1층에 있는 네. 그 부속실하고 10층에 있는 부속실을 통틀어 가지고 추정가거든요. 추계치를 예를 들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예를 들면 소모품이나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네. 내방객들한테 이제 접대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해서 추계로 잡은 겁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에 의장실, 부의장실 각종 현안판 교체가 있는데 10대 원구성을 위해서
뭔가를 바꾸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2천만 원. 근데 현황판 의장님실 가봤더니 뭐 별거 없던데 새만금 관련 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속실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직에 계신 의원님들 지역구 표시랑 의원님들 사진이랑 그 이름이 들어간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 현황판이 2천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거기하고 예. 그러니까 의장실, 부의장실 그리고 그 10층 아, 10층에 각종 내리면 10층이며 1층이며 전부 다. 그렇죠. 예. 우리가 1층 같은 필요한 경우는 예를 수시로 들면 바뀌겠고. 개원이 되면 새로운 이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디지털로 바꾸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바꾸시네. 예? 어디 면사무소 갔다, 면사무소 게시판 갔다 해가지고 디지털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회가 여러 가지 뭐 청사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증가할 수 있는 자산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그 디스플레이나 그런 부분들도 참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그걸 싹 그 교체를 대단위로,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맞냐,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니 2천만 원에 여기 한 조금만 아니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단위가 몇 억이 들어가는 건지 일단 그냥, 그 부분은 견적을 한번, 받아봐야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사 갈 거 생각하면 의장실, 부의장실 가구 바꾸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가구들도 지금 최소한으로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 뭐 그 가구 이런 거, 그게 모순이에요. 그렇게 이사 가니까 뭘 하지 말자고 했던 분들이 본인들이 뭐 의장단 되니까 가구를 바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장님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그런 일을 없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그런 데서 쓰면 안 되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예산서 754페이지에 보니까 상임위원회 회의실 냉난막이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냉난방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상임위 회의실에가 지금 부착식이고 옆에서 그 집행부에서 중앙 그 제어 방식으로 지금 냉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로 냉방기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내용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저희 의회 회의가 집행부 시간에 어느 정도 약간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길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천정형 부착형으로 해서 지금 3개의 회의실에 2대씩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의원님들한테 여름에 더웠던지 겨울에 추웠는지 회의할 때 물어본 다음에 쓸만하다 그러면 그냥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랑 논의를 한 거예요? 의장단끼리? 일단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다 여쭤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전체적인 이제 의원님들 복지 차원이나 이런 때 그런 때 의원총회 한번 해서 내년 예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뭐 굳이 짬짬이로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의원님도 그렇게 오해를 그렇죠.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할 행동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네, 아니면 예산서라도 미리 의원들한테 나눠줘서 내년 예산에 이 정도 그렇게 할 건데 어디 뭐 의심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나 얼마든지 23명밖에 안 되는데 괜히 갈등을 일으키고. 물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설명드리고 해야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일정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집행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사전에 그 의장단도 있고 운영위도 있고 절차를 거치거든요. 거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의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어요. 이게 더 필요한 부분, 이게 더 필요한 부분.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은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 예산서 754페이지에 보면 의장 협의체 부담금이 있어요. 의장 협의체 부담금. 네, 그건 그 군산시 의회에서 의장이 있으니까 의장 협의체가 전라북도에 만들어져 있나 봐요. 예, 아니면 전국 단위로 그렇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원래 이제 대한민국 시군구 의장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14개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이게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의장님들 간의 지역 교류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회의체거든요. 네, 여기에 그 1년에 1,000만 원씩 그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담금 가지고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 각 14개 시군의 의원님들에 대한 그 시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한마음대회나 원래위 이제 돌아가면서 원래위나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사용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부분은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만 안 낼 수 그러니까 있는 이 입장은 의장 아니거든요. 협의체 예, 부담금이 예. 전라북도에 있는 의장 협의체. 그렇습니다. 예, 전라북도. 이제 그래서 그 위에 한번 보시죠. 그 위에 예. 행사 운영비로 군산시 전북시 군의회 의장협의회 원래회 개최로 예산이 800만 원 세워졌어요. 예. 의장협의체 부담금 1,000만 원 냈으니 의장들 회의할 때 그 돈 가지고 회의도 하고 상품도 주고 뭣도 하고 해야지. 이건 또 따로 이게 뭐 어떤 의미예요? 홍보물 제작 음향장. 전라북도 예. 시 그러니까 전북 특별자치도 그 의장 협의회에서 매달 한 번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 유사식으로 하는데 내년 1월 22일 날이 군산시에서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예. 14명 오겠죠, 의장. 그죠? 그렇죠. 뭐 예. 수행원을 해서 좀 예, 해도 한 예. 2, 30명 오겠죠. 예. 근데 우리가 또 80만 원을 뭐 홍보물 제작, 음향 장비 차라리 밥 사주고 뭐 선물해 주는 건데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무슨 홍보물이 제작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의원들끼리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 14개 시군 의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사 성격이거든요. 유사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서 하면 군산 우리 지역을 외부 손님들한테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회의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그 시군 단체장 회의나 비슷한 성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그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군의 의장님들한테 군산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홍보,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분들 오면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해야 되는 회의 장소나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지금 그 추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전에가 2023년도에 저희가 개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들어갔던 여러 가지 부대 경비랑 포함해서 일단 잡은 예산입니다. 지금 이게.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신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신혜 의원입니다. 보조책자 67페이지에 보니까 의정소식 홍보책자 예산이 올라왔네요. 2천만 원인가요? 네, 2천만 원. 전년도도 2천? 전년도에는 아마 이 목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목에서 나간 게 아니고 같은 그 우리 홍보 관련 예산에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2025년 예산액도 같은 걸로 나와 있어요. 아,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네. 그러면 작년에 대해. 2024년도에는 이게 지금 의정 소식지가
계속 한 거보다 2023년부터인가 아마 발행, 예, 그때부터 발행. 올해까지 3회차. 예, 그렇습니다. 예. 총 1000부를 만드셨네요. 네. 활용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다가 쓰셨어요, 이거? 주로 그 다중 집합 장소 그리고 주요 기관 단체 그리고 뭐 의원님들한테도 일단 일정 부분 배분을 해드리고 의원님들한테는 각각 2부씩 받은 걸로 저는 예, 기억을 그렇게 해요. 하고 그 다음에 그 집행부 시에도 일정 부분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관기관 예를 들면 국회, 뭐 도의회, 그 다음에 14개 시군의회 그런 쪽에 또 배분을 하고 다중 집합 시설에도 예.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우리한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배분을 해드리고 타 지역 방문 예를 들면 김천이나 그런데 방문을 할 때도 저희가 가져가 또 배분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책자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셨어요? 예. 의원님들한테 20부면은 뭐 그래봐야 50부도 채 안 돌아갔을 텐데 네. 나머지 이 900부가 넘는 것들을 네. 그러면 혹시 그 책자를 소식지를 두고 나중에 한번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셨어요? 사후 관리? 네, 사후 피드백에 대해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화돼 있는 부분은 파악하진 않았어요. 이게 어떤 책만 식으로든지. 발부해서 예. 그냥 주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신 거예요, 부서에서는? 일단은 홍보니까 그 상호간이 아니고 일단은 그 우선은 우리가 배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분들이 예를 들면 유관기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소식을 만든 이유가 예. 그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네. PR하고 예.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예. 근데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만들어서 배포한 이후에 피드백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책자가 보여지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이런 일들은 지금 23년도부터 3회차라고 한다면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의원님 말씀이에요. 예, 예. 2천만 예, 원이라는 예. 사업비를 가지고 예. 매년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피드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에도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찌 보면 올해도 2천만 원 들여서 책자 만들어서 그냥 배포하는 걸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내년에는 지금 이번에 이 의정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거의 제작이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다중 집합 시설에는 저희가 배포하기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제 내년 그 지방 선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어떻게 하실 좀, 계획이에요? 그 생각을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선거일 전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네. 촘촘하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2천만 원 가지고 책자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이 사업이 저는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가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 그러면 감안해서 46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예. 46페이지에 보면 9대 군산시의 의정백서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다른가요? 아 그것은 의정백서는 그 연도 아니 그 신규예요, 신규. 대가 끝나면 4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신규로 올라온 예, 거예요? 예, 4년에 한 번이라서. 예. 뭐가 다른가요? 의정백서는 저희 그러니까 9대 4년 동안에 2022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의회에서 행해졌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 그대로 백서니까 그러니까 예, 예. 과장님, 네. 의정백서는 4년 동안 했던 거 의원님들 전반에 거친 기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의정백서에다가 내년에 어차피 선거라서 못 쓴다라고 한다면 의정백서에다가 사업비를 더 많이 넣어서 의정소식 홍보 책자보다는
어차피 뿌리지도 못하실 거잖아요.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의정백서를 좀 촘촘하게 더 잘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거는 1,000만 원인데 네. 기존에도 1,000만 원이었죠. 그대로 그냥 사업비 그대로 갖고 가신 거죠. 그 의정백서는 그 전에는 500만 원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늘려가지고 1,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8대 의정백서부터 아마 1,000만 원으로 늘려서 지금 편성이 돼서 그 의정백서를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니까 의정보고서하고 그 의정 홍보 소식지하고 의정백서하고는 약간의 성격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전반적 활용도를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게 이 예. 활용도 면에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더라면 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제가 그럼 어떻게 할 저희가 생각을 거예요? 못했던 2천만 거예요. 원, 2천부 찍어서 내년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할 정도라는데. 싸놓고 보실 그건 이제 거예요? 의정 소식지가 그렇고 의정백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제작이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내년 하반기. 예. 네, 왜 그러냐면 대가 끝난 다음에. 예. 네. 21페이지 보면 선진 비교 견학 출장 지원 있죠. 올해 있었던 것도 사업비가 같아요. 내년 거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쓰였던 거예요? 선진 비교견학 출장 지원 관련 말씀이신가요? 네. 예. 보니까 사업 내용은 전문 통역비하고 촬영 임차비인데 올해도 2,660만 원인가요? 뭐 내년에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건 이제 국기 연수에 따른 올해 우리 의원님들 국외 연수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 쓰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불용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을 예, 해주셔야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내년에도 일단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내년에도 이제 이루어지면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그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이제 왔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내년에 집행할 때는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페이지 장제용품. 예. 그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금액은 작지만. 이게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상이 났을 때 이게 의원님들은 그러니까 원래 노조에서 이게 지원이 돼요, 용품이. 근데 의원님들이 노조 가입이 안 되시니까 그 노조에서,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장제용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형태예요? 예. 용품이 뭐냐고요? 우리 이게 지금 4년 뭐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장례식장 가면 뭐 일회용 컵, 그다음에 뭐 지원해 나무 주는 젓갈, 게 컵, 예, 뭐 일회용 젓가락이라든가 일회용 숟가락 뭐 그런 젓가락이랑, 것들. 일회용품들 일회용품들이 지원해 지원한 주는 거죠. 예, 예. 어, 그러니까 장제용품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 안에서 쓸 수 있는 소모품이죠. 예, 어떻게 보면. 사업 내용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어떻게 쓰였나요? 일단 이것도 앞으로 그러니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이제 아직 미리 모르는 예산을 상황이. 예, 이제 그렇죠. 확보해 미리 놓은 건 예산. 맞는데 올해는 어떻게 쓰였냐고요? 어떻게 올해요? 썼는지 모르세요? 예. 올해는 지금 내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지금 제가 두 분 정도, 그러면 세 분 이 정도. 예산은 다 예. 소비된 건가요? 이 정도면은? 지금 이것도 남으면은 다른 모자란가요? 용으로 쓰면 불용이 되는 거죠. 이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경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계과 예산서를 보고 우리 의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의 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안 들어 있어요.
그게 지금 그 청사 관리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에 그 투용자 그러니까 심사 저기 계획서를 내년도에 제출할 금년도에는 뭐 됐어요? 제가 누가 잘못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예요? 우리 의사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 의장단이 관심 없어서 했던 거예요. 아니면 힐개과에서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요. 저희가 지금 행정 절차가 투용자 심사가 계속 지금 저희가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못 오고 네. 있으면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 있다는 걸 의회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 부분 먼저 그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과나 저희도 이제 직접 그 투용자 심사 그 하는데 회의에 가서 직접 이제 저희 입장도 얘기를 하고 어디서 받는 거예요? 투용자 심사를 어디서 해요? 직접 도에서요? 네, 도에서 했었는데요. 여기 저희 그 의회에 와서도 도로 올렸는데 회의를 도에서 안 했었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 투용자 심사 위원들은 민간 위원들입니다. 네? 투용자 심사 위원들이 민간 위원들입니다. 군산요? 아니요. 도의 민간 위원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설득력 있이 그러길 왜 못해요? 예, 아니 우리 전라북도에 이렇게 된 게 군산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익산이랑 다 지금 그걸 했는데 왜 군산만 통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 투용자 심사 위원들은 이제 전제로 저희가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직접 회의에 집행부에서 참석해서 안 하려고 옆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나름대로 아니 저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하나도 없고 우리 군산에서만 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예 그런 부분도 아니, 충분히 예,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가 지방자치가 군도 다 지금 분리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군산만 별도로 한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말이에요. 그 일단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랑 대응을 잘 못해서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 예산 그 도에서는 도 예산과가 그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도 아니, 예산과 도에서 돈 준대요? 아니요. 도 예산과에서도 저희 그 회계과나 저희하고 같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 위원들이 뭐 공간적으로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뭐 청사를 지어야 되냐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논리로 계속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만 지금 그 위원들이 좀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되면 그 지금 현재 위원들 임기가 일부 끝나는 그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끝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또 투용자 심사 신청을 해서 그때는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우리 청사가 어떻게 해서 지금 공과지 많이 남는 데가 어디 있어? 있으면 우리 의도 얘기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정말 참 지금 답답하네요. 예, 아 그걸 의회한테 얘기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뭐 답답하면 얘기를 해야죠. 아니, 다행히 이제 의장은 뭐 되는 거예요? 의총을 열어서 결과보고를 해줘야지. 금년이 지나가는데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가? 자리 지키는 자리요?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야지. 답답해가지고 무시해도 말이야 의원들을. (756조) 한번 봐주시죠. 5천만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네. 이건 내가 보니까 뭐 동결해도 되겠는데 무슨 예산을 이게 뭐 내년도 의원들 뭐 홍보할 일 있어요? 아무래도 아니, 지금 여기에서 홍보하면은 의원들이 뭐 큰 저기가 돼요? 기존 있던 그대로 하세요.
기준을 하던 대로 하시라고. 내년에 선거라게 해가지고 예산 더 세워가지고 의원들에 대한 뭐 저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예요. 알았어요? 네, 의원님 지금 그리고 저 왜 지금 우리 지금 시의가 모범을 보여야지. 예산 없다고 하면서 다 삭감시켜가면서 진짜 예산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이런 데다 예산 넣으면 되겠어요? 좀 있는 그대로 하세요. 의원님 일단은 내년 시민의 혈세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의원님 일단 내년엔 더 좀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이거 보면은 시의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의원들 안 해도 돼요. 지금 이대로 해도 우리 시민들 충분히 알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예산 이 혈세 여기다 쓰지 말아요. 다른 곳에 쓰세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진짜 아니 말씀 한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니, 한 가지는 두 가지 다 알고 하는 얘기니까. 응? 네, 알고 하는 얘기니까 의원님들이 이 정도면 했어요. 본데 있는 그대로 해요. 무슨 의원들 뭐 홍보 더 할 일 있어요? 의 모르는데 이까니 의원님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홍보라는 게 또 우리 뭐 일간지나 알았어요. 인터넷 신문만뿐만이 아니고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무슨 그 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이대로 이제 지금 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의 청사도 질라면 돈도 없고 그런데 뭐 이런 데다 이거 세요. 하지 말아야지. 네, 의원님 예산. 자체가 의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 다른 데다 쓰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응? 열심히 일하겠다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니까 또 우리 그런 데다 쓰는 건 좋지만은 의원들 이 정도 홍보하면 돼요. 더 이상 더 과분하게 할 거 없어요. 알았죠? 다만 이제 내년에 네. 그 10대 의회가 개원을 하기 때문에 이사입니다. 그런 홍보 분야도 좀 감안을 해서 세운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의사국 행정사무감사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했어요? 그 예산서를 보니까 IP 전화 시스템 유지 보수도 있고 회의장 음향 및 영상 장비 유지 보수도 있고 본회의장 투표 유지 보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뭐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현재 회의장 음향 장비 영상 유지 보수나 투표 유지 보수 IP 전화 유지 보수를 한 업체에 합니까? 아니면 각각 합니까? 지금 다 같은 업체는 아니고 예. IP는 IP대로 유지부서 업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저기는 전자투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이런 업체들이 이런 분야들 다 같이 유지 보수 할 텐데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가능하면 다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좀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전문 인력을 우리가 뭐 기간제든 아니면 뭐 임시로라든 이게 큰 일은 아니죠. 하루 정도 이렇게 쑥 지나가면 할 일인데 큰 문제만 없다면 자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하니 그런 방법론에서 좀 줄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를. 네, 일단 인건비 차원에서 인력을 하나 채용을 해서 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기존에 있는 우리 그분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직원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더 저는 주시라도 그분도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렇지 않고는 업무가 늘어나는데 굳이 하려고 안 하겠죠. 근데 물론 연관된 직렬이긴 하지만 이게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게 계속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전자투표나 영상 회의 송출, 그다음에 IP야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화 회선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해오거든요. 전자투표에서 뭐 오류 나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사례가 있죠? 뭐 버튼을 눌렀는데 안 눌러진다. 이제 내부적인 뭐 아주 자세하게 저도 뭐 전문적인 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그래도 공부해야죠. 이게- 뻔하잖아요. 뭐 버튼이 안 눌러진다 그 정도. 근데 이제 이 배열이나 예를 들면 의원님들 배열이나 출결 그다음에 의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 그 기술적인 부분에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고요. 아니 내가 자동차 같은 건 이해하겠어요. 유지 보수. 네. 자동차는 계속 타니까 뭐가 마모가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이 컴퓨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컴퓨터를 샀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컴퓨터를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 또 업체를 불러서 1년에 600만 원, 7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개념은 시스템을 샀어요. 이 투표 장비 내지는 전화기를 샀어요. 그럼 내가 사용 설명서를 읽고 좀 사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AS 기사를 부른다든지 떨어뜨려서 파손이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는 내가 유지 보수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컴퓨터를 사줬는데 여기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고 돈을 써야 되는 건가? 이제 저는 이런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을 끝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내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